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제69회 정기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신임 총회장의 신수인 목사가 추대된 가운데 목회자 이중직 문제와 이단 관련 헌의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담은 육필 원고가 한글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한국교회 1세대 찬양사역자인 전용대 목사의 찬양사역 40주년을 기념한 특별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69회 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신수인 총회장을 중심으로 새 임원단이 꾸려진 가운데 한기총 이단 옹호단체 규정, 목회자 이중직 문제 등의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신수인 목사는 첫날 임원 선거에서 총 501표 가운데 찬성 472표를 얻어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신수인 총회장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고신총회가 먼저 말씀을 통한 복음운동으로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세움받은 신실한 총회 임원들과 함께 총회장 사역의 1년을 섬기는 이것은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뒷모습이 아름다운 총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총회를 섬기겠습니다. 신수인 총회장은 총회의 주요 현안으로 예장 순장총회와의 통합을 꼽았습니다. 신 총회장은 고신총회와 순장총회는 과거 신사참배 거부 등 공통분모가 많다며 이번 회기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목회자 최소 생활비 대책과 총회 설립 70주년 준비위원회, 고신 순교자 기념관 설립 등을 중점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나 은퇴한 이후에 그분들에게 우리 총회적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오래전부터 이 얘기만 이렇게 해왔는데 아마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선 생계를 위한 목회자들의 이중직 허용권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대표회장 전강훈 목사를 각각 이단 옹호단체와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읍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이자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생애를 자녀들의 시선으로 그린 나의 아버지 최재형이 출간됐습니다.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최재형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책에는 독립운동가 자녀로서의 처절한 삶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들 발렌틴은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으며 딸인 올가도 이유 없이 체포돼 강제노동형을 선고받고 7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습니다. 17일 열린 출판 기념식에는 최재형 선생의 후손을 비롯해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삶을 기렸습니다. 후손들은 할아버지는 자기 돈으로 학교를 세우며 교육을 이끌었고 이웃에게 재산을 나눠줬던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한편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에서 항일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등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도 지원했습니다. 한국교회 1세대 찬양사역자인 전용대 목사가 찬양사역 40주년을 기념해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선 갑작스럽게 찾아온 장애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지난 시간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목사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여 이 죄인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등 총 15곡을 선보이고 자신처럼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밴드 전용대와 친구들, 송정미 사모, 감상의 밴드도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힘을 보탰습니다. 전용대 목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종으로 살고자 한다며 기독 문화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찬양 사역자들은 실력과 영성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 목사는 이번 콘서트 후원금을 자신처럼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목발과 휠체어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내달 11일까지 협의를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이 일본에 개정된 수출허가 정책과 절차가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협의 기간은 60일입니다. 만일 양자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 규칙에 따라 제3자에 의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처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덴마크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모금 방송이 진행돼 우리 돈 약 31억 원이 모였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공영 TV 채널에서 진행된 나무 100만 그루 심기 모금운동에 240만 유로가 모였습니다. 기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세계 최초의 모금 방송이란 수식어가 붙은 이 방송에선 20그루 우리 돈 약 3,500원이 모일 때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도록 했습니다. 이날 모인 기부금은 목표치에 약간 못 미친 91만 4,233그루를 심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최근 유럽연합 조사 결과 덴마크인의 83%가 기후변화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49년째 해마다 증가하며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경로의 날을 맞아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 1,238명으로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일본 국제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오는 2029년엔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2018년 기준 여성이 87세, 남성이 81세입니다. 베트남에서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근절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는 최근 개고기 식용 자제 권고를 내놨습니다. 호치민시는 인류와 오랜 기간 함께해온 개는 애완동물이자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베트남이 문명국가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개고기를 먹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식용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선 연간 5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간 더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스코틀랜드 하원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한 뒤 정부가 각 기관에 비용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5명 중 1명은 생리빈곤으로 인해 낡은 옷이나 신문 등으로 생리대를 대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제임스 도난 의원은 누구도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리용품이 없어서는 안 된다며 무료 생리용품 공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약 80억 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에서 무료로 생리용품을 나눠주는 방안을 실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하나은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100세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100세 국가인 가지역을 가이 1과 가이 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100세 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이 2로 분류했습니다. 가이 2 지역은 개별 수출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 수화인 진술서와 최종 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온라인 광고에서 항공 운임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 등 4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저비용 항공사 광고 60개를 분석한 결과 26개, 43.3%가 국토교통부가 정한 총액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총액을 표시하지 않아 첫 화면에 표시된 운임보다 결제 단계에서 높은 운임이 제시되는 경우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유류 할증료 액수를 고지하지 않은 광고도 18개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군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의심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질병이 발생한 농장은 돼지 4,1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농장주가 경기도 축산방역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농장의 반경 500m 내에는 2개의 농가가 돼지 4,5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km 이내에는 3개 농가가 8,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사의 악성 콘텐츠 단속을 감독하는 준독립기구 독립감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성명을 통해 독립감독위원회가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고 나 또는 페이스북의 누구라도 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다국적 인사 40명으로 구성될 독립감독위의 운영 방침을 정한 헌장을 마련했으며 올해 말까지 인선을 마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성서유니온 미 서부지부가 미국 장신대학교에서 히브리서 말씀 산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글로벌 비전교회 방동선 목사는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며 크리스천의 삶의 방향성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뎀 장로교회 박일용 목사는 시대와 문화는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며 히브리서는 확실한 믿음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좋은교회 최욱창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참좋은교회가 태국에 파송한 황승선 바비 선교사 부부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선교법인인 KCM 센터와 코타이 오케스트라를 조직했으며 한글 학교와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복음으로 인해 많은 열매가 열리고 있다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시청각장애인 지원법인 헬렌 켈러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시민 17,000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헬렌 켈러법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겪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헬렌 켈러법이 통과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정 촉구 서명 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가 오프라인 주간신문 위클리 굿뉴스의 애독자를 찾습니다. 창간호를 갖고 계신 분이나 신문을 꾸준히 모으고 계신 분, 전도에 활용하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데일리 굿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